썰만 구독자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남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했던 생일 파티, 많은 하객 앞에서 축하를 받던 결혼식, 혹은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탄생과 돌잔치,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특별한 순간에는 아마도 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맞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이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만 돕고 있었으니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결혼식 피로연, 아기 돌잔치, 부모님 환갑잔치, 그리고 기업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 대행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직장에서였어요. 나이가 2살이 많던 제가 남편의 사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정대리님, 지금 음향 문제로 마이크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혹시 몰라서 무선 마이크 챙겨온 게 있어요. 가져올 테니까 재환씨가 대신 조명 좀 체크해줘요. 하는 일이 이벤트와 행사 전문이다 보니 여러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 저는 유독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말로는 난처한 일이 발생해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반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사수이다 보니까 대하기 어려워서인지 남자답게 고백도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기만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답답해서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환씨,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본 건 해결이 됐어요? 그 이벤트 경품 말씀이십니까?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어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알아보고 있다 그래요? 신중한 건 좋은데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언제까지 질질 끌려고 그래요? 그거 내가 업체 명단 줄 테니까 받아서 잘 간수해요.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대리님. 감사? 말로만 감사하면 다예요? 밥이라도 한번 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내일 점심에 시간 되십니까? 내일 점심이요? 재환씨 정말 일관성 있는 사람이네요. 그냥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사요. 회사 근처 말고 분위기 좋은 데서. 무슨 뜻인지 알죠? 제 말을 듣자마자 귀까지 빨개지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늘부터 일이라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만났어요. 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가 싫었거든요. 우리의 비밀 사내 연애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윤사원이 저와 같은 대리를 달기까지 말이에요. 그날은 유독 추웠던 겨울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희는 기업 행사 일정이 있어서 전날 밤을 꼬박 세우고 대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송년회를 겸한 자리라 곳곳에 은은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장식, 따뜻한 느낌을 주는 촛대와 테이블보가 보였습니다. 세팅이 끝나가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들어왔어요. 넘어진 행사 배너를 정리하고 그만 퇴장하려는데 무슨 생각인지 남편이 계속 단상 앞에서 어물쩡거리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선짓했지만 막무가내 무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솔 상사 임직원 여러분. 저는 행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재환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오늘은 한솔 상사 워크숍과 송년식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행사를 잡다니 회사가 정말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회인이니까요. 언제 그렇게 말솜씨가 는 건지 남편은 꽤나 좋은 언변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 전문 MC가 벌써 도착해 있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제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센스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이 행사가 없었다면 저기 계신 저 아름다운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유라 씨, 그쵸? 순간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시선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 물고 엉망인데 갑자기 시선이 쏟아지니 당황스럽더군요. 당황스러움에 목덜미까지 화끈거렸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 커플은 사내 비밀 연애 중이었으니까요. 가까운 동료 몇 사람은 진작 눈치를 채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자꾸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종종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제 속은 알지도 못하고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좋다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생각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서니까 저희 둘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남편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게 맞았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 든 작은 다이아 반지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나랑 결혼하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저는 정신없는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에 혼이 쏙 빠졌으니까요. 행사 대행업체 직원다운 프로포즈였고 덕분에 그날의 일은 아주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은은한 불빛과 따뜻한 연말의 분위기,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 그리고 작은 다이아 반지의 반짝임 같은 이미지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짝거림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라씨, 진짜 유지한들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세상에, 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죄송해요, 부장님.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언제 헤어질지 몰라서 좀 조심했던 것 뿐입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사내 연애 금지인 거 몰라? 요즘은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그래. 회사면 다 같이 일을 해야지. 연애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둘이 진짜 결혼하는 거야? 언제? 아직 나를 못 잡아서요. 예식장 잡히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어쨌든 축하해. 근데 결혼하면 유라 씨는 직장 계속 다니는 거고?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어? 두 사람이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오면 회사 분위기도 아주 이상해질 텐데 두 사람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흐려지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두 사람 공과 사구분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결혼해보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난 좀 걱정이 되네. 일단은 유대리랑 둘이 잘 얘기해봐요. 누가 회사에 남을 건지 말이야. 뒤늦게 프로포즈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우리가 몰래 사내 연애를 했고 곧 결혼할 거라는 사실이 영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눈치를 보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일을 오래 했고 직급도 높았지만 회사의 분위기가 당연히 남자가 회사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에는 결혼의 기쁨보다 제가 너무 사랑한 일을 타의에 의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들어올 거야. 당분간은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신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많았잖아. 요즘 행사업계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계속 직장 다니니까 그런 속편한 말이나 하지. 내 입장 대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그럼 어떡해? 이제 와서 결혼을 엎을까? 아니면 헤어져? 헤어지면 그 부장놈이 당신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 왜 어린애처럼 어쩔 수 없는 일에 징징대고 그래? 뭐? 징징대? 당신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때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준 게 누군데 그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여자라는 이유로 일 그만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징징대? 결혼한 뒤 전업주부가 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터라 저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렇다고 결혼을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결혼식을 강행하고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일자리 자체가 적었고 가뭄에 콩나듯 공고가 나도 신입사원 채용이거나 경력직이어도 제가 받던 연봉에 턱없이 부족한 조건인 곳이 많았거든요. 출근해야 할 시간에 집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나면 뭘 하면 좋을지 몰라 멍하고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어 보니 알겠더군요. 저는 쉬는 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매일 너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였어요. 남편의 프로포즈만큼이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처음엔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깐 유행하고 말겠지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행사업계는 이런 종류의 전염병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한데 눈치 없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이러스가 퍼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그 많던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가 되었어요. 회사는 잠정 휴업이 되었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자 남편도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건지 허무할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만 거예요. 남편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지만 처음으로 저를 이해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네. 마지막 2달은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다니. 이런 내가 나도 너무 싫다. 이렇게 되니 그때 당신한테 차갑게 말한 게 후회되고 그러네. 그땐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럴 거면 내가 그만두나 당신이 그만두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거야.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 근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막막하네. 그러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가 생길 텐데
지금은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남편은 말을 마치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무슨 유책이 있을 것처럼요. 각종 돌발 상황에 단련되었다 믿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 앞에서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별다른 수가 없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남편에게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시댁에 내려가는 건 어때? 당신 얼마 전부터 고향에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럴까?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 보고 싶다고 연락 오셨는데 내려가면 좋아하시겠다. 당장 비행기표 끊자.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를 식히러 가는데 그게 시댁이라니 말이죠. 사실 저희 시댁은 아주 특별한 곳에 있답니다.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휴양지 제주도가 그곳인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께서 1000평이 넘는 규모의 과일 농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1000평이 넘는 농장이라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주도에서 그 정도 농장은 작은 규모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심는 과일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주로 청귤, 레몬, 한라봉, 천혜향 이런 걸 키우시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해마다 집 앞에는 커다란 귤박스가 몇 개씩 배달되어 오곤 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시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과일 박스가 항상 반가운 선물이었네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은 코로나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여전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마다 폐업하거나 손님이 끊기거나 누가 아프거나 죽거나 전부 폐허가 되었는데 시부모님 농장만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과일이 가득했고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일할 때 입는 옷으로 환복을 하고 바로 농장으로 향했어요. 땀 흘려가며 일을 돕는데 활력이 돌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할 일이 눈앞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말이에요. 그래,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만 하던데 버리면 괜찮니? 사실은 이 사람도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지금 잠깐 쉬면서 다른 일 찾아보려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여기 농장은 어떠세요? 말도 마라. 여기는 일손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실직한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왜 이런 데 와서 일을 안 찾나 몰라.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아까운 과일 다 까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얼마인지 아니? 어머, 정말이요? TV에서 보니까 감귤 농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럼 사람들이 와서 체험료 내고 알아서 귤 같은 거 따가지 않아요? 여기 귤이 몇 갠데 이 정도로는 줄어든 것 같지도 않더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도 거의 안 오고 와도 명령 받지도 못해서 별 의미도 없어. 아, 참 그래. 온 김에 귤이나 실컷 따 가라.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반인데 뭐. 시어머니 말씀대로 농장에는 손길을 기다리는 잘 익은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너무나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배가 터질 때까지 과일을 따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니 너무 아깝다고요. 돈도 돈이지만 나이 드신 두 분이 힘들게 고생해서 농사 지으신 건데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많은 사람들이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 과일들 제가 좀 가져가서 팔아봐도 될까요? 2박스만 가져갈게요. 거기 있는 건 흠 있는 애들이라 상품 가치가 별로 없을 텐데 괜찮겠니? 네, 상관없어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서요.
이거 다 팔면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아이고야, 됐어. 그야 만 원이 네 마음대로 실컷 가져가라. 저는 시부모님이 농사지은 레몬과 귤을 잔뜩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 많은 과일을 어디다 쓰냐며 툴툴거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반짝거릴 만큼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껴보는 건 일을 그만두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일 잘하면 내가 알바비 후하게 쳐줄게. 일단 이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거든? 베이킹소다랑 커다란 대야 좀 사다줘. 아니, 무슨 일을 벌이려 그래? 설마 이 많은 과일을 다 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다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예쁘게 썰어야 하거든? 아, 설탕이랑 유리병도 필요하다. 같이 나가서 사오자. 설탕이랑 유리병은 왜? 당신 이 과일들로 뭘 만들려는 거야? 수제청. 나한테 우리 엄마 특제 수제청 레시피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바로 신선한 과일로 만든 맛있는 수제청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판매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 농장에서 나는 과일을 직거래로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일은 보관기간이 짧고 배송이 까다로워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제청으로 담그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보관도 쉽고 오래가고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과일을 씻고 썰고 설탕에 절이고 조금씩 조건을 바꿔가면서 맛있고 상품성 있는 수제청을 만드는 데 매달렸습니다. 주변에 맛보시라고 조금씩 나눠드리며 반응도 살폈어요. 다행히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신청 서류를 내고 SNS 계정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제주에서 온 신선한 과일청이라 홍보하며 열심히 제품을 알렸습니다. SNS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결과 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드리고요. 쇼핑몰 입점 심사에 합격한 후에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를 만들고 제품 구성을 다양하게 한 뒤 다양한 구매 이벤트를 내걸고 보기 좋게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주문서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어떡하지? 어쩌긴 뭘 어째. 잘 된 거지.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유리병 소독하고 과일 썰어야 돼. 어제 보니까 청귤이 다 떨어졌던데. 어머님한테 더 보내달라고 빨리 연락 좀 드려요. 청귤만 떨어진 게 아니야. 과일이 전부 뚝 떨어졌어. 그리고 나도 포장하느라 유리병 소독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겉떡하지만 하지 말고 빨리 뭐라도 해요. 그럼 알바생을 쓰든가. 어머님하고는 내가 통화해볼게. 아, 정신없어.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데 전화 좀 받아줘요. 아마 거래처 사장님일 거야. 답례품 100개 주문하셨는데 이틀 뒤에는 준비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핸드메이드 쇼핑몰에서는 이달의 셀러로 선정되어 메인 페이지에 걸리는 바람에 주문이 폭주했고 SNS를 통해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저녁 라이브 방송도 꼭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행사업체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일은 제겐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하는 고객님들께는 이벤트로 수제청을 그냥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재구매 고객님들께는 센스 있게 서비스도 넉넉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을 해 더 이상 집안에 과일을 둘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 물류창고 계약을 하고 직원도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처치곤란이었던 시부모님 농장의 과일은 이제 부족할 지경이 되었어요. 소재청 사업 수익은 과일 직거래 판매 수익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네요. 수확을 못해 버리던 그 많던 과일을 저희가 마지막 한 알까지 전부 가져가 첨을 담갔으니까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던 소재 과일청 사업에도 거짓말처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직전의 일이었어요. 드디어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는 소식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거든요. 태연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사장님 되더니 아주 얼굴이 폈어. 돈 잘 벌어 좋겠어요. 부러워 진짜. 안녕하세요 아가씨. 호주에서 학위 따신다더니 일찍 돌아오셨네요? 말도 말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호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게 다 나 때문이라나 뭐라나.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학교도 계속 휴강하고 이 빠진 독처럼 체류비만 엄청나게 들고 원래는 올해 학위 따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영주권 받으려고 했는데 싹 다 망했죠 뭐. 내가 거기서 쓰리잡을 했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게 한 푼도 없으니. 암튼 그 얘기는 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세연님은 어때요? 인생이라 잠 못 자고 그래요? 하긴 우리 엄마 아빠 과일이 좀 실하긴 하지. 왜 진짜 그걸 청으로 만들어 팔 생각을 못했나 몰라. 그냥 설탕 부어서 병에 담아 팔기만 하면 됐을걸. 결혼식 때 만나고 처음 만난 시누이는 외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는지 예의라곤 하나도 없는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만나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건 기본이고 묘하게 말투나 행동이 제가 하는 일을 깔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날로 먹었다는 느낌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세연이네 일 좀 도우면 안 돼요? 장사 잘 돼서 어차피 직원 또 뽑아야 한다면서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온라인 쇼핑몰은 자신 있는데 내가 얼굴이 좀 되니까 모델하면 되겠다. 과일청 모델 어때요? 모델은 딱히 필요 없긴 한데. 그래요 그럼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급여는 넉넉하게 쳐드릴게요. 저는 시누이의 태도가 마땅찮았지만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호주에서 오래 유학했다니까 가방끈도 들고 일을 영 못하진 않겠지 기대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회사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라인 쇼핑몰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찌나 참견이 많고 간섭이 많은지. 처음엔 저도 꼭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더군요. 새언니 진짜 답답하네. 온라인 쇼핑몰은 사진이 중요한 거 몰라요? 요즘 애들한테 먹히려면 감성 사진은 필수라니까요. 아니 수제청이 맛만 좋으면 됐지 감성 사진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면 제주바자를 배경으로 찍어야지 왜 한남동 카페를 통으로 대관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그 건물 하나 통째로 빌리는데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왜 그런 일을 저한테 한마디 사기도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계속 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카페가 얼마나 인기 많은 곳인지 알아요?
한남동 핫플이라고 SNS에 도배가 돼서 요즘 애들이 2시간씩 줄 서서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길 대관에서 찍었으니 얼마나 인기가 더 많아지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알아먹지. 답답해. 저희 수제청은 주요 구매 고객 연령층이 30대 이상이라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카페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사진도 이게 뭐예요. 제품이 잘 보여야지. 이렇게 멀찍이서 찍어놓으면 이게 무슨 과일청인지 알 수 없잖아요. 감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오빠, 나 이렇게 감 떨어지는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 나 때려치울래. 아가씨가 더는 못하겠다며 때려치우고 나갔을 때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냥 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였어요. 불편한 시댁 식구를 더는 안 봐도 된다는 마음에 아주 날아갈 것 같았네요. 하지만 그건 신우이를 만만하게 본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떠나간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가씨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뒷일은 나한테 좀 맡기고 언니는 좀 쉬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뭘 맡기라는 말이에요? 아가씨, 일 그만두고 나간 거 아니었어요? 직원으로 더는 일 못하겠다는 말이었고요. 이젠 제가 사장하려고요. 우리 과일농장 사업이 더 확장되려면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아가씨,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저랑 옆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름만 사장이지 이쪽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미 엄마 아빠랑은 얘기 끝났어요. 과일청 사업 내가 이어받아서 할 거고 언니가 싫다 그럼 우리도 더 이상 과일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가씨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더군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통에 그쪽에 신경이 쓰여 죽겠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루 쉬고 급하게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도 혹시 알아? 내가 당신한테 온 전화까지 일일이 다 어떻게 알아? 왜? 수진이 걔가 또 헛소리 했어? 헛소리 정도가 아니야. 뭐라는지 알아? 나더러 사업을 자기한테 넘기래. 그렇게 못하면 시댁에서 과일 못 주겠다고 했다는데 당신 뭐 들은 거 없어? 계속되는 추궁에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사실대로 실토를 하더군요. 사실 어제 나한테 먼저 전화 왔었어. 그게 우리가 부모님이 내신 사업자로 장사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사장이고 우리는 직원이니까 수제청 사업도 당신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봐. 그리고 수진이 걔가 공부하다 다 마치지도 못하고 왔잖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가업이나 이어받으라고 수제청 만드는 일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 우리가 요즘 벌이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당신 제정신이야?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그래서 그 헛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단 거야? 이게 어떻게 그분들 사업이고 가업이야. 이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아니 그럼 과일 못 주겠다고 하신 말도 다 진짜란 말이야? 내가 못 살아 진짜.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씨야 철이 없어 그렇다 쳐도 물심양면으로 어떻게든 농장 형편을 도우려 애쓴 저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배신하시다니요.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서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문에 얼굴이 보면 안 돼서 한동안 술도 안 마시고 짠 음식도 피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버리니 마음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제 다 울었으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어요.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특화된 인간이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폐업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제가 대표가 되어 새롭게 수제 과일청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존 고객들을 잃지 않으려면 새로운 브랜드를 최대한 빨리 런칭해 그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발빠르게 새로 계약할 농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청귤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수급받았던 시댁 근처의 농장주 분께 연락을 드리니 흔쾌히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수제청을 판매하고 있던 온라인 채널과 SNS 채널의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일할 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만든 SNS 계정 주소를 기존 SNS 계정에 링크해 두었어요. 기존 고객님들이 새로운 채널로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번호로도 주문이나 문의가 들어오는 일이 태반이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아가씨였네요. 아니 세훈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설마 나 차단했어요? 용건만 말하세요. 저 되게 바빠요. 이거 수제청 사업 왜 폐업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언니가 엄마 아빠 명의 도용해서 버린 짓이죠? 아가씨 말 가려하세요. 저는 감성사진에 취한 요즘 애들이 아니라서 핸드폰도 아이폰 안 쓰고 구닥다리 갤럭시 씁니다. 통화 녹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언니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네. 무슨 가족끼리 통화를 녹음한다 그래요? 여차하면 나 고소하려고요? 언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용건 다 말했으면 인연 끊겠습니다. 제가 되게 바빠요. 와서 일할 때 제대로 봤으면 알겠지만. 잠깐만요. 이거 수제청 사업이 왜 폐업 처리되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표가 우리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언니가 멋대로 폐업 처리를 했느냐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했고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요. 수제청 레시피며 패키징 방법이며 입점 전략, 유통 방식 전부 다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쫓겨났으니 제 아이디어를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폐업 처리하는 게 맞죠. 아, 그러세요. 되게 잘난 척 하시네요. 알았어요. 본인이 엄청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시는데 두고 보자고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수제청 사업. 솔직히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새로 런칭한 브랜드도 다행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아가씨와 시댁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잘난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여보세요? 아, 정미라씨 오랜만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본 얼굴을 못 봤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잘 지내세요? 행사 대행업체 다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일은 잘 되세요? 뭐 아직 어렵지.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서 일이 조금씩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건너 듣기로는 요즘 사장님 되셔서 아주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제주 과일을 가지고 수제 과일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했더니 선물용 답례품으로 구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벤트 경품으로 제주 수제 과일청 필요하지 않으세요? 받는 분들은 다들 좋아해 주시던데. 제가 제품에 자신도 있고요.
과일청이면 호불호가 덜해서 괜찮겠네.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면 공급가를 좀 잘해서 주시나? 아직은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그럼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예전에 일했던 행사 대행업체 인맥을 총동원해 아직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같은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기업 행사를 하며 알게 된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판촉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계약을 터주시더군요. 그중에 기업 행사로 만난 대기업 마케팅 팀장님께서는 사원들 명절 선물로 하면 좋겠다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주문해 주셨어요. 마음에 들면 앞으로도 매년 주문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요. 사업이 잘 되니 이제는 각종 플랫폼에서 먼저 입점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라 저희는 대규모 플리마켓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프라인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인업을 늘려 제주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넘어 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비꼬던 대로 돈 세느라 잠 못 잘 정도로 사업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던 중 누군가 회사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저 이거 먼저 받고요. 어머, 아가씨,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우리 사무실 확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과일청인데? 아, 이거 아가씨가 만든 거예요? 신우이는 딱 봐도 우리 제품을 따라한 티가 팍팍 나는 유리병을 제게 안겨주더니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소재청 그거 별거 없잖아요. 과일 썰어서 설탕 넣고 병에 담아서 예쁜 리본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일이 맛있으니까 당연히 청도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사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만든 수제청이랑 왜 맛이 다른 거냐고요. 저는 신우이를 잘 달랜 뒤 사무실로 데려가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와 다투고 난 뒤 신우이는 보란듯이 수제청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수제청이 맛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만든 그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저는 엄마가 알려주신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가 수제청 사업을 제주도에서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직접 청을 담그면 간편하긴 하겠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청을 담을 유리병이며 각종 부자재를 주문했을 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배송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다시 청을 담아 전국 각지로 배송하게 되면 배송 비용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배송비가 자연스럽게 가격에 녹아들게 되고 신우이가 만든 과일청은 다른 제품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혹은 하나를 팔아도 운이 적게 떨어졌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감성을 중요하는 신우이답게 포장에도 너무 겉멋이 들어가 딱 봐도 포장 비용만 해도 안 봐도 비디오였네요. 저 이거 한다고 대출도 엄청 땡겨 쓰고 부모님한테 돈도 많이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 다 날리게 생겼어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하니까 모든 게 다 쉬워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저
조금만 빌려주면 일단 급한 것만이라도 맞고 돌아가서 남은 거 열심히 팔아볼게요. 도와주는 김에 이거 팁도 좀 알려주면 더 좋고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신우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본인이 피땀 흘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게 있지. 모든 걸 쉽게 가지려고 하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테니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이니까 돌아가서 어른답게 해결해요. 여긴 다시 찾아오지 말고요. 마침 타이밍 좋게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신우이가 애타게 저를 붙잡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어떻게든 도와줄 걸 알았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순간을 가장 특별한 때로 떠올리셨나요? 저는 신우이에게 한 방 날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랍니다. 단순히 신우이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이들의 특별한 순간을 빛내기 위해 조용히 뒤에서만 서 있던 제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늘어내고 저의 가치를 인정받고 남들에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피땀 흘려 노력해 얻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걸 좀 더 소중하게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은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한때일 수 있으니까요. How's that possible? How is that?